네, 안녕하세요. 얼굴 인식을 이용한 자동 보안 도어록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싱크백 팀장 김태우입니다. 구성원으로는 김태우, 권대현, 김동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원별 역할로는 김태우 학생은 코딩 작업, 제품 제작, 보고서 작성을 맡았고, 권대현 학생은 제품 제작, 보고서 작성, PPT 작성을 맡았으며, 김동성 학생은 제품 제작, 정보 탐색, 재료 준비 및 실험 보조를 맡았습니다. 발표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품 개요, 두 번째 개발 과정, 세 번째 개발 내용, 네 번째 개발 결과,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노후화된 도어록을 바탕으로 기존의 수동적인 도어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설계하였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도어록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첫 번째, 익숙한 패턴으로 인한 지속적인 범죄 노출과 두 번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시중에 판매되는 얼굴인식 도어록은 일반 사용자들이 구매하기에는 다소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용성. 도어록을 새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설정하고 분석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팀은 공감 인터뷰를 진행하여서 주위 25명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기존 도어록의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 도어록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25명 중 18명으로 72%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도어록은 보안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25명 중 17명으로 68%를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중에 판매되는 얼굴인식 도어록은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25명 중 22명으로 88%를 띠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성이 좋은 얼굴인식 도어록이 판매되면 구매 의향이 있다는 25명 중 19명으로 76%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공감 인터뷰를 했으며 기존 도어록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과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익숙한 패턴에 의한 문제점을 고유의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하여 개폐를 실행하여서 익숙한 패턴에 의한 범죄 취약점을 예방할 수 있고, 높은 비용에 의한 문제점은 라즈베리 파이 모듈, 카메라 모듈, 서브모터 등을 이용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높은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범용성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어록을 이용해서 얼굴인식 도어록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왼쪽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주거 침입 공거 인원은 연도별로 늘어가고 있는 추이를 보입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기존 도어록은 번호키 몰카 등 많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및 설계 목표 설정으로는 얼굴 인식과 도어록의 결합으로 등록 유저에 한하여 오류 없는 출입을 구현하며 상황에 따른 보안 수준 조절, 도어록과 얼굴 인식을 융합하여 사용자가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성을 제시하는 것을 저희 팀은 설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면서 필요 부품 및 재료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모듈, 서브모터, 라즈베리 파이 터치 스크린 등을 이용해서 작품을 설계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고리즘으로는 오픈CV를 사용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픈CV는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알고리즘은 하르피처입니다. 영상 이미지를 여러 영역으로 나눈 뒤에 각 영역과 영역 사이의 밝기 차이를 통해서 물체의 특징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가로 방향은 코와 뺨보다 눈 부분이 더 어둡다는 특성을 사용하고요. 세로 방향은 중앙에 있는 코보다 양쪽에 있는 눈 부분이 더 어둡다는 특성을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 개념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설계 개념도 문과 문틀입니다. 디자인 팩토리에 의뢰하여서
설계할 문과 문틀의 설계 도면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전체 설계 개념도입니다. 제작된 문과 문틀의 도어록과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모듈 등 설치될 설계 개념도입니다. 화이트보드 판을 보시면 왼쪽은 앞면, 오른쪽은 뒷면입니다. 다음 장도 이제 보시다시피 설계 개념도입니다. 왼쪽 사진은 앞면에 대한 설계 개념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뒷면에 대한 설계 개념도입니다. 실측 사이즈를 표시하여서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도 표시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디자인 팩토리를 이용해서 문과 문틀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완성된 문과 문틀입니다. 왼쪽 사진은 서브모터 부착 틀 설계 도면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서브모터와 3D 프린팅 틀을 결합하는 과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브모터와 3D 프린팅 틀을 최종 결합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어 앞면에 구멍을 내서 터치스크린을 결합하고 카메라 모듈을 부착하였습니다. 오른쪽 도어 뒷면의 모습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부착하고 서브모터와 3D 프린팅 틀과 보조 배터리를 결합하였습니다. 개발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르피처를 통한 얼굴 인식으로 하르피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왼쪽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소스 코드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사람 얼굴 위에 파란색 네모 칸이 표시되면서 얼굴 인식이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이제 각 사람에 대해 하나의 숫자 페이스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카운트를 통해 개인별 샘플링 얼굴수를 초기화하고 캡처된 이미지를 데이터셋 폴더에 저장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결과입니다. 하나의 페이스 아이디를 1로 숫자로 지정한 뒤에 카메라 화면을 응시하면은 다음과 같이 JPG 파일이 분홍색 글씨처럼 데이터셋에 저장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카메라를 응시하면은 30장의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과정은 데이터 학습입니다. 데이터 학습 과정은 이제 얼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경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및 라벨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사용하였고, 모델을 트레이너 YML에 저장하고 훈련된 얼굴 수와 인쇄 및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터셋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와서 MP 어레이로 만들고 이를 레코그니전 트레인을 통해 학습시켜 그 결과를 레코그니저 와이트를 통해 트레이너 YML 파일로 저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원페이스 트레이닝을 출력해서 전 단계에 저장했던 이미지 파일 학습이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데이터 인식 과정입니다. ID 카운터를 0으로 시작한 후에 위에 보시다시피 names, known, 태후, 대현, 동성, 수성 등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수만큼 추가해주는 코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if문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는 코드를 넣어주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학스템 사용자의 이미지와 실시간 카메라에 나타난 얼굴이 일치하면은 60% 이상의 일치율을 표시해주고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학습된 사용자의 이미지가 아닐 시 40% 이하의 일치율을 표시해줍니다. 인터페이스 개발 내용입니다. 티킨터를 사용하였고요. 전체 화면을 설정해주는 코드와 윈도우 창 이름을 설정해주는 코드, 그리고 얼굴 인식 파이썬 코드를 불러오기 위해서 런을 새롭게 정의해 주어서 파이썬 코드를 불러오는 코드를 정의해 주었고요. 버튼 수행 코드와 글자 표현하는 코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 검정색 글씨, 빨간색 글씨, 그리고 캔 버튼, 클로즈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모터입니다. 서브 핀을 12로 설정해 주었고요. 12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 코드와 12번 핀을 PWM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파수를 50Hz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식 구문 안에 서브모터 구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된 사용자만 서브모터가 돌아가게끔 넣어주었고요. 듀티 사이클을 이용해서 3%로 변경하고 0.7초 대기,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을 7.5%로 변경하고 0.7초 대기, 그리고 다시 듀티 사이클을 3%로 변경하고 0.7초 대기를 하는 코드를 통해서 오른쪽 사진과 보시다시피 서브모터가 돌아가면서 뒤에 도어락의 버튼을 눌러서 개폐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도어와 터치스크린과 카메라 모듈을 설치해서 서브모터를 통해 개폐되는 얼굴 인식 자동 보안 도어록을 설계하였습니다. 작품 시연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등록된 사용자의 얼굴이 인식이 되면 서브모터가 작동하며 인식이 되지 않으면 서브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카메라 모듈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은 동성이라는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되며 뒤에 설치되어 있는 서브모터가 작동하면서 도어록이 자동으로 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된 작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보안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가능과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점과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넓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인증과 서브모터를 함께 사용하면 인증은 가능하나 속도 저하가 일어나서 화면 멈춤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드 피처를 사용하면서 헤어스타일과 뒷배경이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얼굴인식 도어록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는 점과 개인의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도어록이 개폐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기존의 도어록에 설치되기 때문에 범용성을 우수하게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화면의 멈춤 현상을 스레드를 이용해서 서브모터와 얼굴 인식을 별개로 진행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인증 후에 캠을 종료시키는 것과 더 많은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일치율을 올리는 것과 마지막으로 어플로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와 실시간 인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싱크빅팀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